올해 추석은 각자 보내자. 네, 서울에 사는 시어머니가 부산에 있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연 속 며느리는 결혼 10년 만에 명절 때 집에 있어 본다면서 몇 차례 다시 시댁에 같은 내용을 여쭤봤지만 올 추석 땐 제발 오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온 배경 여러분들 짐작가시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가 만든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36명이고요. 사망자도 5명이 나왔습니다. 6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는 있다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풍경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추석 전 연례 행사인 벌초 역시도 많은 친척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맡기는 추세라고 하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성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산수나 납골당을 찾는 인원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의 모습도 계속 바뀌어왔지만 코로나19로 친척의 방문마저도 거절해야 하는 상황. 참 씁쓸하네요. 네, 오늘은 코로나19가 더 야속해지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Dedicated to my family, who's my lifetime, friends, and also respected teacher. They taught me to overcome all the obstacles in life. I love you the most, you know me. It's the most about me. Believe that you love me. Take care of me. Surround me. Say it again. It's the most about me. Believe that you love me. Take care of me. Surround me. 나 위해 희생했으래 고생했던 힘겨운 나날이 몰라 내 이제야 알게 됐어요 만들 수 있는 지금만 됐어요 나를 위해 애써온 나는 6명의 아들들이 지켜요 어쩌면 잊은 건지도 몰라요 너무 커버린 내 모습으로 그대의 주름진 얼굴에 가득 고인 날 보던 미소 힘들 땐 잠시 쉬어가도 돼요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많이 지치신 거 숨기려 하지 마요 나 알아요 고개를 들어 그대를 맞죠 그럴 때면 행복해졌죠 지금부터 그대의 행복을 질게요 저를 믿어요 알아요 당신 제 힘이 된 저희를 믿어요 그게 제 몫인걸요 그래요 조금 낯설어도 당신만 있다면 쉽게
3일은 감사하기만을 그리며 그대에게 갈게요. 알아요 당신께 힘이 돼 저희를 믿어요 그게 제 몫인걸요. 그래요 조금 낯설어도 당신만 있다면 쉽게 감사해요 나 영원히. 알아요 당신 제 힘이 돼 저희를 믿어요 그게 제 몫인걸요. 그래요 조금 낯설어도 당신만 있다면 쉽게 감사해요 나 영원히. 네, 9월 8일 화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신화의 To My Family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민족 대명절,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기다리는 기분이 올해처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는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추석 연휴 어떤 계획들 세워두고 계실까요? 2234번님께서 정말 씁쓸한 추석이 될 것 같아요. 며느리로 생각하면 좋고 딸로 생각하면 엄마가 걱정이고, 네, 저는 친정이 김해라서 다녀오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양가 부모님이 다 가까이 계세요. 집에서 뭐 10분 거리, 15분 거리 이 정도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뭐 명절이라도 잠깐 얼굴은 뵈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뭐 멀리 있는 가족들 글쎄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정부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잡힐 듯 말 듯한 코로나19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어갈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 좀 집에서 각자 보내자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OK 리서치에서도 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일부 여러분들 문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추석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들 생각하면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왕래 거의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라도 가서 찾아뵙고 건강 괜찮으신지,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또 손주들 보여드리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또 코로나 생각하면 이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휴게소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붐빌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코로나가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1년에 뭐 2번밖에 없는 명절이니까 이번만큼은 가족들 좀 모여야 될 것 같다 하시는지, 아니면 올해만큼은 좀 자제해야겠다라고 그냥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낼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앞두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서요. 여러 가지로 좀 무겁습니다. 태풍 때문에 명절 제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또 걱정이고요.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과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걱정이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추석하면 좀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고 또 곧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또 우울한 명절을 보내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에도 쉬지 못하고 분명히 어디선가 또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명절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고, 추석하면 보름달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올 추석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름달이 뜬다면 전부 다 보름달 보고 다들 똑같은 소원 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추석 연휴 좀 기간이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미리 한번 여러분들 추석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편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리서치 추석 계획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출첵도 좀 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308번님, 똑띠님 오늘 제 귀가 빠졌는데 아내는 몰라줘도 라디오 친구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뭐니 해도 똑띠님과 다루마나의 축하를 받으며 하늘을 날 것 같아요 하셨는데 하늘 날려드려야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308번님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네, 아마 아직 뭐 시간 남아있으니까 가족들과 또 함께 축하하실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2부에 앵커들의 수다 우리 김다롬 아나운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제가 축하 메시지 띄우라고 얘기할게요. 네, 5868번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버스도 안 오고 택시 타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택시입니다. 아휴, 네.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아요. 아직 늦더위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은 여름이구나 느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가을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더워서 택시를 탔는데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리고 요즘에는 택시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에어컨 틀고도 창문 내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창을 조금 내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땀을 식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963번님, 똑띠님 오케이 출첵합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먹은 문어 숙회 사진 올려봅니다. 저 약 올리시는 거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오늘 해가 뜨는 모습 보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오케이 즐겁게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문어 숙회 너무 맛있죠. 네,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건 진짜 지금 보니까 사진에는 초고추장 같이 찍어서 드신 것 같은데 저는 참기름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출석 체크도 좀 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남겨주시고 오늘 오케이 리서치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를 선물하는 청춘 밴드. 인순이, 알리, 박구윤, 김용진, 신유, 나태주, 요요미 등 최고의 보컬들이 아주 특별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 중인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연을 KNN 메일 영원@knn.co.kr youngone 영원@knn.co.kr로 9월 9일까지 보내주세요. 청춘 밴드 멤버들이 직접 찾아가 사연 주인공을 위한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공연을 선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NN SNS를 참고해주세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청춘 밴드는 기장군과 함께합니다.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네,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예년 때 같으면 이제 명절 앞두고 이래저래 뭐 선물 준비도 하고 기차표 예매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마음이 바빠질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글쎄요, 추석 풍경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확실히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풍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는 풍속도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른바 비대면 추석을 보내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집에서 온라인 성묘하실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벌초 같은 경우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만큼은 비대면 추석 네, 그래야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명절이니까 부모님을 찾아뵈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를 네, 이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시더라도 휴게소에 들르는 시간은 좀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가족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러실 텐데 올해는 요것도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니까 추석 기차표 예매 들어가던데 이건 역시도 비대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들 갖고 계시는지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부모님들 뵈러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올해만큼은 좀 참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1350번님, 저는 시댁은 청송이고요. 친정은 밀양 산골짜기인데다가 모이는 가족 친지가 몇 분 없으셔서 혼자 계신 어머니 뵙고 오려고요. 라고 하셨고요. 0110번님, 불효자는 웁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부모님들이 사시는데 찾아뵙기가 힘드네요 하시면서 괄호 열고요. 저의 협박에 못 이겨서 오셨다고. 네. 월요일 다우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저희 매일 아침에 10시부터 다희씨의 우한 라디오, 여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라디오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풍문으로만 들으셨다 하셔서 풍문으로만 듣지 마시고 라디오 와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또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7842번님.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소은이 때문에. 저 때문에 아내가 모든 음식을 할 때 작은 어머님들께 물어본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피할 수 있겠네요 하셨는데 지금 소은이가 한창 엄마 손을 많이 탈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음식도 해야 되고 시어른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소은이가 또 때 맞춰서 울어주면 그렇게 효녀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올해는 일단 소은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추석 때는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보낼 계획이신 것 같아요. 3308번님 홀로 안동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번에 손주까지 데리고 다녀올까 했는데 코로나로 위험하니까 마음만 듬뿍 담아서 은행으로 보내라고 하시네요. 마음이 얼마일까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네, 마음은 넉넉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네, 형편껏 넉넉하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넉넉한 마음을 받고 싶으시겠죠. 어머님 굉장히 센스 있으신데요. 8755번님 똑띠 민정님 목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쉴게요. 올 추석은 산소에서 가족들 만나서 담소 조금 나누다가 각자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번 추석 때 오지 말라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9461번님, 저희 처가 쪽은 이번 추석은 오지 말고 각자 지내자고 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관에 아직 말을 못하고 있네요. 이런 건 부모님께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한결 마음이 편할 텐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사실 자식된 도리로 명절 때 그냥 지나가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만 계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명절 때라도 한번 찾아뵈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코로나가 걱정되다 보니까 무작정 예년처럼 그렇게 북적북적 명절을 보내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시고 이럴 때 부모님께서 아유 섭섭해하지 않으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 가족끼리 그냥 오붓하게 보내고 코로나 좀 물러가고 나면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참 야속할 것 같아요. 명절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명절 핑계 삼아서 손주들 재롱도 좀 보고 싶으시고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네, 사람 사는 느낌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참 야속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들 갖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올해는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잠깐이라도 가서 뵙고 와야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계획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749번님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 추석장 때 쓸 생선 미리 사려고 갔는데 생선은 못 사고 친구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오다가 너무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요. 중간에 차가 정차돼서 물어보니까 저길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시는 아저씨 네, 시선을 따라 옮겼더니 할아버지께서 장인 몸으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딛고 계시더라고요. 10분이나 경과가 됐는데도 그 누구 하나 짜증도 없이 인내심으로 기다려주는 국민성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사히 건너가신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서야 차들이 움직였는데요.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돼요. 네. 사실 뭐 택시를 탔다라는 건 그만큼 좀 바쁘게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택시를 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 네, 경적 한번 울리지 않고 다들 그 모습을 천천히 조심조심 잘 건너가시기를 한마음으로 지켜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따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니 뭐니 해도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는 와불의 불합빛 향기 남겨드리고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려운 연애. 나만 어려운 거니? 기억을 잃은 여자와 연애를 조작하는 남자의 거침없는 현실 로맨스. 올여름 썸 타느라 속 타는 당신을 위한 연애 세포 심폐소생. 로맨틱 코미디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은 KNN 주최로 2020년 7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BNK 부산은행 좋은 극장 1관에서 펼쳐집니다. 만 10세 이상 관람가.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부부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조충현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최근 헌혈했던 헌혈의 집에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헌혈자분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헌혈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때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바로 지금 헌혈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있게 팔을 내미는 여러분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합니다. 힘든 일상 작은 관심이 시원한 그늘처럼 다가옵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다정한 손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희망의 나무가 되는 세상,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리사이클링 원사를 발견하고 폐 페트병에서 뽑은 원사로 버려지는 원단이 전혀 없는 공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점자 보조기기는 왜 저렇게 무겁고 투박할까? 저희는 전 세계 3억 명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을 스마트 기기로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인핸드 앱을 통해서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볼 수 있고 실종 보호 중인 동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문화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5.7. 위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알아.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네, 엘프의 찬바람이 불면으로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2부에서는 앵커들의 수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3, 4부 경제 맛집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1부에서 OK 리서치 여러분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들 갖고 계시는지 여쭤봤더니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1745번님께서 저는 부산에 사는 80대 노부부인데 서울 사는 막내딸이 추석에 온다고 해서 이번 추석은 절대 울지 말고 비대면 추석 한번 보내보자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네, 막내딸 멀리 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실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네, 대신에 그냥 영상통화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막내딸 얼굴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그때 한번, 네, 막내딸 다시 또 부산에 불러서 맛있는 식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자식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1745번님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그 마음이 어떠실지 너무 명절 때 좀 적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물로나마 위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5번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7842번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소문이 태어난 지 96일째인데 증조 할머니도 못 보고 할머니도 못 보고 작은 어머님들도 못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네, 비대면으로 영상통화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추석 때 가족들 만나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통화 통해서 요즘에 뭐 다양한 방법들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가족들의 안부를 좀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963번님 앞서 제가 문어숙회 초고추장 사진이 있어서 저는 참기름에 찍어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어숙회를 초고추장에만 찍어 먹는 줄 알았는데 참기름에 찍어 먹는 거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문어숙회도 초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나눠지는군요 하셨는데 아 이걸 모르셨다고요? 네, 참기름 소금장 해서 찍어 먹으면 저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던데요. 여러분들 문자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문어숙회 드실 때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세요? 아니면 참기름장에 소금장에서 찍어서 드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어숙회 드실 때 어디에 찍어 드시는지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4963번님께서 참기름장에 찍어 먹는 걸 오늘 처음 들으셨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네. 혹시 저처럼 소금장 찍어서 드시는 분들 계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김다롱 아나운서한테 요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문어숙회 어디에 찍어 먹는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혁신 동력 AI 클라우드 및 ICT 산업을 위한 2020 KICT 위크인 부산이 9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공지능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주제로 AWC 2020 클라우드 컨퍼런스 22개국 ICT 해외 바이오 온라인 상담회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 KICT 위크인 부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김다름 아나운서 문어숙회 좋아해요? 저 문어숙회 좋아하는데 네. 문어숙회는 사실 참기름이고 초고추장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소맥만 있다면
잠깐 멈칫했죠, 제가. 예, 소맥만 있다면. 네네. 뭐든 어디 찍어 좋죠. 먹든지. 네네. 네. 7842번님께서 기본적으로 초고추장에 먹고요. 아니면 고추마요. 아니면 겨자 소스. 여기에 오. 먹어봤는데 맛나더라고요. 하셨는데, 네네. 요렇게도 드시는군요. 네. 저는 고추마요, 네. 저는 항상 문어숙회는 기름장, 참기름, 소금장해서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데 네네. 여기에 김다롬 아나운서처럼 소맥이 한 잔 더해진다면 문어숙회 풍미가 더해지겠죠. 네. 아니 근데 네네. 괜찮겠어요? 이미지? 이미지는 네. 만드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5368번님 뭐니 해도 참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문어 본맛을 느낄 수가 있죠. 초고추장 찍어 드시는 분들은 초장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맞아요. 느끼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요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간부급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뒤 숨진 전북 임실군의 소속 공무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피해 공무원의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 기간에 진행한 유족과 전현직 공무원 5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건데요. 이 사건은 지난 7월 11일 공무원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망 전 지인과 군청 인사 담당자 등에게 인사이동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함께 일하게 되어서 너무나 힘들 것 같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며 목숨을 끊으셨을지 좀 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수사가 또 진행됐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유족분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성폭력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이 좀 상반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실 여부를 좀 따져줄 수 있는 피해자가 어쨌든 그때는 선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네. 이 부분 일단 혐의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좀 제대로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예비 부모가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는 파티를 열어서요. 불꽃놀이를 하다가 대규모 산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버노디노 인근의 엘도라도에 산불이 일어난 건데요. 미국에서는 예비 부모들이 병원에서 받은 아기의 성별 확인서를 바로 열어보지 않고 이 지인들과 함께 확인하는 젠더 리빌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의 원인이 된 파티에서는 아기 성별에 따라 그 파란색 연기와 또 분홍색 연기를 일으키는 불꽃놀이 장치가 사용됐다면서 이 장치에서 튄 불꽃이 산불로 번진 것 같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엘도라도 산불은 현재까지 7,000에이커, 그러니까 29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태웠고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산불을 막기 위해서 현재 500명 정도가 소방관과 헬기 4대가 투입됐다고 하고요. 네. 진화율은 아직까지는 5%에 그친다고 합니다. 아주 대형 산불이 벌어진 건데요. 어제 오프닝에서도 그 소방관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근데 너무한 것 같은 게 산에서 어떻게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황당하기도 한 것이 네네. 산에서 불꽃놀이를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예 성별을 확인하는 파티를 열었다는 이 자체도 저는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성별 확인 파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즐겨야 될 텐데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큰 화제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뭐 형사적인 책임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퀴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되면서 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 건데요. 외출 자제 등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덩달아 이것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 과장은 택배 배달 소비가 일상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것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이것 사용의 3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다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라는 개념의 생활용품이죠.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성이 중요시되면서 이것의 사용량이 증가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재활용품, 2번 일회용품.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네. 이거 사용하지 않기 운동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줄이셨었는데 맞습니다. 네, 코로나 네. 때문에 다시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코로나가 우리 네. 자꾸 선택에 있어서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말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배달 식품을 좀 많이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너무 이제 좀 과대 포장이라고 하죠. 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이게 또 줄이기도 줄여야 되는데 또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퀴즈 정답도 많이 주고 계시지만 앞서 문어스케 어디에 찍어 먹는지. 3208번님, 저희 집은 들기름에 찍어 먹어요. 아기들도 너무 잘 먹습니다. 라고 하셨고, 7842번님께서 네. 다롬씨는 애간장형이니까 간장에 먹을 것 같다고. 네. 네. 8755번님, 문어스케 참기름에 소금 살짝, 문어의 진짜 맛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소맥은 기본이죠. 기본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네. 기본을 건드렸네요. 네, 네.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퀴즈 정답도 올려주시고요. 다양한 얘기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4749번님의 신청곡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랑의 얼굴도 모르면서
474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자,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2번 일회용품이었습니다. 네, 9975번님 정답 주시면서 항상 즐겁게 잘 듣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8707번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도 일회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맞아요. 있어요.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3308번님께서 생일이라고 문자를 네. 주셨는데 소맥파 다로마나가 생일 축하해 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뉴스도 안 빠지고 챙겨보신답니다. 아유, 네. 대수님 항상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 오늘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350번님 저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요. 생수를 사 먹다 보니까 페트병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시면서 네. 정답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4963번님께서 문어숙회를 양념장 없이 소맥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완전 컬처 쇼크인데요. 김다롬 아나님께서 양념장 없이 그냥 드시는군요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러다가 저를 완전 무슨 네. 괴식가처럼 알고 계실까봐 조금 무섭긴 한데요. 네. 저는 일단은 그 양념장의 뭐 종류는 상관없다. 뭐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일회용품 정답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시는 최근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또 모든 해외 마케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뒤 9월을 비대면 해외 마케팅 집중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는 이달 중 친환경 조선 기자재 수출 화상 상담회, 인도 대형 온라인몰 입점 화상 상담회, 아세안 바이어 화상 상담회, 또 산둥성 진출 화상 상담회 등등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면 부산 기업 165개사가 100개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온라인 전시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과 카탈로그 제작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외 마케팅 분야는요, 정말 그야말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분야인데 네. 이런 화상 상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비대면 이런 것들로 많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좀 활기를 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도 알아볼까요? 네, 국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원의 이것이요. 언택트 축제로 전환해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연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해마다 4, 5월에 개최됐는데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 예술 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서 언택트 방식으로 명맥을 잇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 소설로 조선시대 한글 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이죠. 네. 양반인 이몽룡과 기생인 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며 조선 후기의 평민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1번 춘향전, 2번 부전자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주실 동안 나머지 뉴스들 사투리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기한 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오늘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14%만 원서를 접수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예정대로 오늘 치러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개월째 셧다운 상황에 놓인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피해서 업종별로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태풍 하이선이 지역을 덮쳤었는데요. 부산 해안가 곳곳이 월파 피해로 쑥대밭이 됐고 또 경남 거제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확산세가 잡힐 수 있도록 개인 방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김다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듀크의 가을이 준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노래 나가는 사이에 두 번째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I realized I can't live without you. I need you back. You are the only one for me, baby. Please.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했다. 무지개도 널 보내고 말았다. 나 좋다는 여자도 많고 예쁘고 괜찮아 보이는 여자도 많고 그런 여자 너와 알려드릴게.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 시작합니다. 자, 앵커들의 수다 퀴즈 2문제 나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퀴즈 2문제가 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네, 이와 좀 관련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퀴즈 정답은 일회용품이었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 사용량이 좀 급격히 늘었다고 하죠. 두 번째 정답은 춘향전이었습니다. 요즘에 다양한 축제들도 언택트 방식으로 네, 그나마 명맥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랬더니 7842번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가 코인 노래방처럼 화상회식 1인실 방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화상화면으로 회식하는 것. 음식도 1인분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보니까 그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요. 아마 그 커뮤니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메뉴를 하나씩 준비를 하고 온라인으로 네, 각자 회식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놨던데 참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바꿔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편은 좀 씁쓸한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그 문어스케 어디에 찍어 먹느냐 이 얘기를 계속 드렸더니 1350번님께서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유 오늘 힘듭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문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사진 한번 투척해 봅니다. 문어스케, 다리 튀김에 생선 요리까지 뭐 참기름장이든 초장이든 취향껏 드시면 되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어디에 찍어 먹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구와 먹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4963번님 저도 언젠가는 참기름에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퀴즈 정답보다 문어스케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문어스케 확실히 양념장 각자마다 취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4963번님 문자 주셨는데 참기름장에 찍어 먹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시고 몰랐다고 하시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네, 제가 먹는 방법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도 올려주셨고 5868번님께서는 오늘 야간 근무하신다고 아내분에게 밥하지 말라고 저에게 문자를 주셨으니까 제가 대신 또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자,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를 해야죠. 첫 번째 일회용품 맞히신 8707번님 그리고 춘향전 정답 올려주신 3208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해하는 거? 친구한테 나쁜 말 안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존중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고맙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실 때 카드를 두 손으로 주시는 남편이 탕수육 부고파인데요. 찍먹파 인정해줄 때요.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모여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 존중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제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래서 진짜 한없이 사랑만 주고 싶은데 가끔씩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합니다.
오늘은 또 어찌나 바른 사나이 흉내를 내는지 저를 그냥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발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김옥동 옥동아. 잠깐만. 나 밥하기 너무 귀찮아. 옥동아 너 오늘 밥 좀 해주라. 나도 좀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나도 귀찮다. 오늘은 오늘은 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누나야. 뭐가 내가 이때까지 저녁 밥상에 쿠첩 반상을 내가 항상 내왔잖아. 언제요? 기억이 없어요. 남들이 들으면 내가 쌀만 축내는 식충인 줄 알겠네. 아니 식충이라고까지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거지. 어쨌든 귀찮아. 오늘은 진짜 나 귀찮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 태풍 지나가고 나서 몸도 막 여기저기 아픈 거 같고 입맛도 없고. 진짜 안 되겠다. 좋아. 그러면 자, 오늘 화요일이지.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화끈한 불족발 어때? 어때? 좋네. 화끈한 매운 거. 그래. 아유, 됐어. 배달 어플 아무거나 켜가지고 좀 대충 아무 데서나 시켜봐. 나 좀 누워있을게, 올 때까지. 뭐냐. 가을 되니까 왜 몸이 전신에 근지럽노. 힘들어. 딱 좋은 족발. 요 쿠폰 주네. 이 쿠폰을 보자. 적용을. 잠깐만. 와, 뭐고? 왜? 이거 봐봐.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시켜. 나 안 볼래. 그냥. 아니, 봐봐, 누나야. 왜? 배달비가 미쳤다, 진짜. 배달비 원래 붙잖아. 2,000원 아니야? 아니, 4,500원이야. 4,500원? 그래. 우와, 4,500원이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한 잔 그거보다 더 비싸지. 와, 엄마 대박. 아니, 근데. 내일 못 먹겠다, 이거. 아니, 얼마 전까지 2,000원이었는데, 이상하네. 야, 다른데 한번 찾아봐. 거기만 좀 그런가 보다. 다른데 한번 찾아봐. 오케이 불족발. 이름 좋네, 오케이 불족발. 와, 이거 랭킹 1위네. 이거 시키자. 그래, 거기 시켜. 그래. 이 전빵이 가격도 훨씬 낫네. 전빵이 뭐야? 잠깐만. 왜? 또 왜? 뭐가 문제인데? 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왜? 이거 배달비 얼마인 줄 알아? 거긴 더 비싸. 막 한 5,000원 해? 아니, 3,500원. 그래도 너무한 거 아이가? 뭐고? 최소 중간 금액도 25,000원이네. 헐. 4인 가족에 적합한 양이에요. 오케이 족발 대짜 와, 이거 시키면 둘 다 못 먹는다. 엄마 아버지 다 식사하셨다는데. 아니 나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지. 그냥 시켜. 나 지금 배고파서 진짜 말할 힘도 없어. 됐다. 안 되겠다. 배달도 왜? 요새 함부로 못 시켜 먹겠다 진짜. 와. 그냥 시키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배달비가 문제가 있잖아. 너무 돈 아깝고 내같이 경제관념이 확실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청년들에겐 부적합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김옥동, 이건 아니야. 어쩔 건데? 나 진짜 배고픈데. 한때 네가 배달 음식에 고수였다 이가. 이제 와서 갑자기 부적합한 시스템 이런 타령하면 누나가 화가 나요. 오늘 화요일. 어제까지의 내가 아니야. 그때의 내가 아니야. 누나야, 냄비 좀 줘봐봐. 냄비는 뭐 하려고? 배달하면 일회용품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냄비에 그냥 받아올게. 내가 받아올게. 가져와. 뮤지컬 배우 하려고? 가져와 그냥. 진짜 와 이러노. 내가 받아와야 되겠어. 그냥 기자니까 시키라고. 아니야. 그리고 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절약한다 생각하면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 아니야. 생각하면 똑같다. 그리고 김옥동, 왜?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환경을 신경 쓰고 또 누나 지갑까지 신경 썼다고. 누나가 돈 낼게. 그냥 시키라 그냥 좀. 김옥희 누님. 왜? 나는요 장기화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이놈 시끼 진짜. 내가 그렇다고요. 김옥동. 뭐요? 언택트 모르나?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냥 제발 좀 시키라고 옥동아. 제발 좀. 이러는 동안에 진짜 시켰으면 벌써 왔겠다. 우리의 소중한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와 다른 나라고요. 지금이 배달. 내가 할 거야. 고마이라. 내가 갔다 올 거야. 딱 고마이라. 조금만 기다려줘. 김옥동 나 진짜 배고파서 진짜 말할 힘도 없어. 그냥 배달 시키라고. 배달비 그냥 내면 되지. 아까 얼마? 3,500원? 내가 준다고. 내가 줄게.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야. 오케이. 누나. 뭐? 그걸 계속 하니까 그걸 오케이 했으니까 4,000원까지 올라간 거야. 너 말투 안 바꿀래? 아까 슬쩍 보니까네 7,000원 가고 내 지난주에 내 친구들하고 놀았다 아이가.
세상에 치킨 한 마리 시키는데 나도 진짜 치킨 배달비 조금 거리 있다고 5,000원 받더라. 와, 5,000원, 7,000원 이거는 진짜 그거는 그냥 안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시켜 먹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그냥 오늘은 내가 그냥 꼭 그냥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되겠으니까 배달비 감사하고 시키겠다고 좀 시키라고 제발. 그리고 야. 요즘 배달원들 다 자기가 오토바이 유지비 내고 야간수당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높여서 받는 거겠지. 아니 너는 시장 경제 몰라?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배달비가 오르는 거겠죠. 어쩔 수 없이 배달비가 오르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나는 3,500원 쓰겠다고 제발. 그만. 아이 소리꾸나 좀 제발 잔소리 그만하고. 나 배고프다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으면 내처럼 포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운동 겸 갔다 오는 게 뭐가 문제냐고. 가고 봐봐. 누나. 우리 집에 쌓인 저 일회용품 쓰레기 저거 분리수거해도 얼마나 재활용이 되겠노. 저게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돈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는 포장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냄비하고 가지고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봐. 김옥동 아니 내가 오늘따라 좀 기특한 생각을 해서 환경도 생각하고 이러니까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늘은 화나는 화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시켜 먹자고. 나 진짜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는데 너 왜 자꾸 말을 시켜. 아니 그리고 참네 진짜 말 안 듣네.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 오케이 부모님들, 네 아니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 내고서라도 배달을 시켜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치. 다 이유가 있는 배달비 책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내가 뭐 10번을 시켜 20번을 시켜 그냥 어쩌다 한번 시켜 먹는 건데 이럴 때 배달비 내고 시켜 먹어도 괜찮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배달비가 정도가 있지. 너무 비싸잖아. 아니 4,000원 5,000원이 뭐야? 말도 안 돼, 이게 이거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달비가 오르는 거라잖아. 이게 좀 잠잠해지고 나면 배달비도 다시 내려가겠지. 봐봐. 치킨이 체인점에서 2,000원을 배달비를 받았다고. 그때 처음에도 난리 났다 애가.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다가 우리의 심리적 저지선이 2,000원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4,000원 5,000원 받고 7,000원 받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이가.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배달을 시켜 먹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나는 그러면 좋은 생각나는데 나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족발을 먹어야 되겠다고. 제발 좀. 그럼 누나가 차라리 배달 알바를 해가지고 집안 삶에 보태면 안 되겠나. 지금 요새 딱 좋네. 뭐라 해산노 진짜. 제발 좀 그냥 손가락 몇 번 눌러가지고 좀 시키라고. 제발 좀 내가 돈 준다고 내가 배달비 주겠다고. 일단은 아까만 문어숙회 얘기도 막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 많이 하시던데 진짜 여러분 문어숙회를 시키든 치킨을 시키든 돈가스를 시키든 중국집 음식을 시키든 여러분 배달비 어디까지 내봤습니까? 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달비 적정선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 요새 배달비가 좀 오르긴 했어. 이게 좀 부담되기는 해. 나도 뭐 매일같이 시켜 먹는다면 이거 부담되겠지만 어쩌다 한 번이잖아. 어쩌다 한 번 난 3,500원까지 나는 가능해. 알았어. 나는 3,500원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배달 음식 선은 배달비는 얼마입니까? 그거 좀 올려주이소.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샵 1057번을 좀 주시고요. 근데 오늘 저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옥동이에게 그냥 좀 시키라고 제발 좀. 요것도 좀 그러니까. 나는 그 음식 입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막상 생각하니까 진짜 배달비 없이 배달 시켜 먹던 그때가 좀 그립다. 그립지. 그렇다 그래. 카니발이 부릅니다. 그땐 그랬지.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 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라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라
아니라 정답이 없거든. 사는 건 하루하루가 연습이더군. 밤새워 뒤척이며 잠 못 들다 훈련소 입소졌나 술잔 나누면서 이제는 남자라 어른이다 다시 시작이다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철없이 뜨거웠던 저 사랑에 쓰였던 기억들도 이젠 안죽거려 나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었습니다. 아유, 그땐 그랬지 이런 얘기들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코로나 오기 전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당 가는 거 좀 꺼리시는 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서 드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수수료가 갑자기 좀 인상된 듯한 그런 느낌들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배달료가 좀 인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옥동이가 그 배달료도 좀 아끼고 그리고 운동 삼아서 직접 음식을 가지러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키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배달 시켜 먹는 것이고 그게 또 뭐 시장 경제의 논리로 따진다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거니까 그만큼 지불하고 시켜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배달 음식 자주 시켜서 드시나요? 배달비 어느 정도면 딱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거나 배달료가 없으면 더 감사하죠. 하지만 이게 배달료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책정이 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27번님 배달비가 너무 비싸면 안 시켜야 되죠. 그래야지 조금 내려가죠. 참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셨는데 옥동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차라리 이 조금 배달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비싼데도 배달료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4963번님 배달비가 부담이라 하더라도 일단 배가 고픈데 시켜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키 씨가 많이 예민하시는데 배달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거 아시죠? 다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좀 시켜서 먹자는데 그 배달비 내가 3,500원 내겠다는데 동생이 기어이 냄비 들고 가서 직접 사오겠노라.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오키는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이죠. 배고픔이 극에 달할 테니까요. 네. 3313번님 배달비 1,000원이면 좋게요. 파는 사람도 주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1,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5368번님 그 말할 시간에 퍼뜩 갔다 온 나이. 배달비는 제가 그 일을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배달일도 나름 힘들기 때문에 3,000원에서 5,000원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배달비가 아까우면 아내랑 똑같이 분담해서 집안일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분담해도 집안일은 여자가 확실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2번은 저녁에 제가 밥을 하는데요. 아내도 저랑 똑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지금 배달 음식 얘기하다가, 그 배달을 시키지 않는다면, 만약에 집에서 밥을 해 먹는다면, 네. 부부가 똑같이 가사 분담을 좀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요 의견 괜찮네요. 네. 맞아요. 늘 그 가족들 뭐 해 먹이나 고민인 주부들 입장에서는,
뭐 먹고 싶어라는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이 질문 받을 때가 제일 화가 나거든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배달 음식도 시켜 먹는 것인데 요즘에 배달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7842번님, 처제가 안락동에서 디저트 카페 하고 있는데 배달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배달비를 올리면 주문량이 많지 않고 배달비를 일부 개인 돈으로 주면 매출 순이익이 떨어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배달비 내기는 아까운데 처제 같은 가게 주인을 보면 어느 선에서 배달비 내고 사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안 내면 제일 좋죠. 그리고 좀 적게 내는 것이 부담이 좀 덜하겠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배달비를 지금 지불하고서라도 뭐 워낙에 배달 아니고는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어쨌든 좀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수수료 인상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평소에는 배달 수수료가 좀 낮으면 배달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이 배달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배달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늘어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런 것들 라이더 수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배달 수수료가 오르는 것이 모두에게 다 마이너스이다. 모두 입장에서 이게 다 올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옥동이는 너무 비싸면 굳이 그 배달료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1350번님 소리꾸나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옥동이가 누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같은 누나를 자꾸 소리꾼이라고 잔소리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싸울 시간에 진즉에 시켜놓고 집에 용기 들고 음식 가지러 갔겠어요. 저도 배달 시켜 먹지만 너무 비싼 건 부담이긴 합니다.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맞고요. 2,500원까지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어느 순간 한 2,000원, 2,500원 요 정도까지는 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00원 넘어가니까 확실히 좀 부담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9016번님 배달 어플 업체에서 수수료 많이 갖고 가니까 배달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는 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음식 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시장 경제 논리로 적정선에서 계속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을 지불하고서라도 배달을 시켜 먹어야겠다 하는 오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은 옥동이 손을 좀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죠. 옥동이가 좀 빠릿빠릿하면 빨리 배달을 시켜 가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저놈이 워낙에 느린느리 그러다 보니까 오키 좀 마음이 바빠져서 그래도 그냥 시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310번님 배달료 적정선은 2,000원인 듯 합니다. 옥동씨 말대로 심리적인 적정선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1623번님 배달비는 올라도 할 말이 없는 듯요. 배달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듭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양쪽 얘기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얼씨구 좋다. 사방천지에 돌림병이 우르르르르르 번지니 사람끼리 의심하고 가족끼리 힘들어하고 이웃끼리 불편해하는구나. 우리는 어려울 땐 서로 더 챙겨주는 사람들이 아니느냐. 응원하고 배려하고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것이 바로 서로 챙겨주는 마음 그 맛이로구나. 공익광고협의회.
명석한 정현 씨의 경제 맛집. 네,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알짜배기 경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명석한 정현 씨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명정현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였긴 합니다만 태풍이 지나가서 괜찮으셨는지 좀 안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뭐 피해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 센터 건물 몇 군데 이제 비가 새는 바람에 네. 물이 좀 고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 고인 물을 좀 퍼내고 청소하느라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뭐 치우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 이 정도에도 제가 참 힘들었는데 더 큰 피해 입으신 분들은 지금 좀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더 많은 피해 입으신 분들 생각해서 좀 힘내셔야죠.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이제 한 번씩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이제 변화된 어떤 생활상 그리고 뭐 트렌드 정도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이게 우리 생활 전반에 좀 자리를 잡게 된 부분이라서 오늘 좀 자세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일찍 찾아온 세상 언택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 좀 자리 잡게 된 그런 언택트 관련 내용들 중에 뭐 업무 부분 그리고 뭐 여가 부분에 자리 잡은 언택트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언택트 이런 단어가 참 낯설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익숙하게 맞습니다. 다가오는 것 같아요. 비대면 이런 단어들. 네. 신조어인데 지금은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익숙해졌죠. 예전부터 늘 했던 얘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참 많이 바꿔놓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4부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명석한 정현 씨 경제 맛집 오늘은 조금 일찍 찾아온 세상 언택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뭐 워낙 자주 듣는 용어이긴 합니다. 언택트 또는 비대면 시대 뭐 이렇게 왔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뭐 앞서 조금 일찍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긴 했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언택트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좀 생각보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네. 처음 시작된 이제 단어가 이제 언택트 마케팅이었습니다. 언택트 마케팅이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요새는 이제 옷 사러 보통 이제 뭐 의류 매장에 가면은 뭐 무슨 옷 찾으세요? 뭐 찾으시는 게 있나요? 이게 물어보고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이게 이제 좀 불편하다는 거죠, 고객들이. 그렇죠. 자꾸 이제 자기는 그냥 둘러보러 왔는데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불편해서 그냥 요즘 대부분 이제 이런 데가 많은데 넓은 매장에 그냥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입어보고 그러니까 즉 접객을 이제 안 하는 그 마케팅이 언택트 마케팅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네. 저는 이런 매장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점원과 굳이 이제 대면할 필요 없이 편하게 둘러보고 입어보는 이런 게 이제 언택트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언택트 분야가 조금 확대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요새 대부분 패스트푸드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그 터치 스크린으로 된 그 자동 주문하는 기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요새. 그걸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키오스크도 사실은 언택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외국에는 아직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직접 본인이 제품을 스캔을 하고 계산까지 하는 그런 뭐 무인 점포 이런 것들이 사실 언택트 시대를 좀 열어가는 그런 뭐 대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장 이런 언택트 흐름이 생긴 거는 큰 이유는 이제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서 생긴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좀 이런 현상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기계치들 있잖아요. 저도 좀 그렇지만 좀 은근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뒤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제대로 못하면 특히나 더 그렇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르신들 특히. 이게 기계도 서툴지만
어쨌든 인간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뭐 이런 트렌드 명목하에 기술이 이제 발전함으로써 네. 사람이 좀 소외된다. 말씀하신 그런 뭐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도 소외되고 또 이제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 사람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기반은 사실 굉장히 많이 갖춰놨는데 이게 조금 부분적으로 아주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속도가 이제 빠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뭐 일단 인간 소외를 뭐 떠나서 인간이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좀 트렌드가 자리를 잡으면서 무조건 비대면이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을 타고 급속히 좀 확산된 부분이 있죠. 네. 언젠가는 우리에게 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세상이긴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생활 속으로 좀 빠르게 침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이 언택트라는 단어도 많이 쓰시지만 어느 순간 온택트 이런 단어도 쓰시더라고요.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죠. 발음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똑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언택트가 사실 이제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에서 컨을 떼고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죠. 언을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든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접촉을 안 하는 그런 의미가 언택트고요. 온택트는 사실 언택트에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라인에 온에 이제 접촉을 뜻하는 뒤에 이제 전미사 텍트가 붙어가지고 이제 온택트가 된 거고요. 쉽게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햄버거를 먹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햄버거 매장에 가서 그런 키오스크로 자동으로 터치스크린으로 주문을 하고 햄버거를 사 먹고 오면 그건 이제 언택트죠. 근데 이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달을 시켜 먹으면 그건 이제 온택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언택트, 온택트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제 예상대로라면 여기서 퀴즈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단어 나오면 바로 퀴즈랑 연결된다는 거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건데요. 오늘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사람 간의 접촉을 멀리함을 뜻하는 게 이제 언택트 문화입니다. 언택트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언택트를 넘어서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한 접촉을 뜻하는 이 단어가 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온택트, 2번 컨설턴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역시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온라인의 온 그리고 접촉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의 끝부분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 알려주셨네요. 네, 요즘에 그 사람 간의 접촉을 좀 멀리한다는 뜻에서 언택트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뜻하는 이 단어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수 있도록 시간 잠시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8754번님의 신청곡 팀의 사랑합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는 아니란 눈길 줄 만큼 보잘것없단 거 다만 가끔씩 그저 그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 뒤에서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람뿐이 낙서만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내겐 익숙한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말 그대 사랑합니다. 네, 8754번님의 신청곡 팀의 사랑합니다 들었습니다. 아, 진짜 청취자분들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유, 여러분들 저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퀴즈 정답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발표와 함께 선물 받으실 분은 프로그램 마지막에 발표하겠습니다. 언택트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뜻하는 이 단어가 요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온택트, 2번 컨설턴트.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언택트가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찾아왔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요즘에 보니까 직장 생활에 업무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정현 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바뀌었나요? 뭐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 이런 거 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내일부터 네. 재택근무에 이제 돌입을 하고요. 네. 재택근무가 뭐 개개인마다 조금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제 방이 좀 더워가지고요. 예. 네. 근데 금전적으로는 또 상당히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동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은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택트 시대에 이제 대표적으로 바뀐 업무 환경 중에 이제 온라인 교육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라디오 방송이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어떤 예. 부분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도 이제 보통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그 너튜브 대표적이죠. 네네. 그런 또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강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네. 질문은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을 합니다. 교육생들이. 그러면 네. 중간에 이제 직접 뭐 보시고 읽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이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라디오에서 사연 읽어드리듯이 네. 그렇게 직접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강사분이 그걸 질문도 읽어주시고 네. 답변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요. 네.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김민정 똑띠께서 네. 정말 잘 진행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네. 이게 보통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DJ가 하는 역할 중에 보통 뭐 진행하는 부분도 물론 크지만 이 오디오를 조절하는 역할이 네네. 있습니다. 화상회의에서는 이 진행하는 사람이 이 오디오 조절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말씀을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안 들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또 말을 해도 안 들린다든지 이런 진행상의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진행자가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뭐 골고루 또 그런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진행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근데 이게 뭔가 좀 첨단 장비가 있어야지 진행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예, 저도 뭐 처음에 참석할 때 네. 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 이 시장이 뜨고 나서 뭐 비대면 관련 장비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뭐 예측이 있었는데 네. 물론 뭐 개인 그 태블릿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판매량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네. 첨단 장비 뭐 이게 특별한 장비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카메라 달린 노트북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개최도 가능하고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요즘 인터넷 그런 통신망이랄지 이런 5G 기반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끊기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비대면 행사를 개최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그 쉽게 그 하시는 방법들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업무 방식에선 이런 변화가 왔다면 여가 부분에서도 언택트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뭐 여가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가장 컸던 분야가 아무래도 여행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여전히 이제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해외 여행이 힘들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가기 힘들기 때문에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게 캠핑이라고 합니다. 네네. 특히 뭐 자차로 갈 수 있는 뭐 오토 캠핑장 그리고 아예 텐트 없이 차에서 잠을 자는 뭐 차박 뭐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도 이런 생활상을 반영한 그런 차종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아웃도어 중에 캠핑 관련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런 뭐 문화를 잘 이해하는 뭐 이런 남자가 또 매력이 있었다면 요즘 텐트 한 번에 그냥 탁 치고 네. 고기도 막 아주 맛있게 굽는 또 이런 남자들이 또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요즘엔 캠핑 가서 여자에게 일 시키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 발언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자, 그리고 예. 여가 문화의 또 다른 언택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코로나 사태로 또 타격을 많이 입은 분야죠. 공연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관객들하고 직접 호흡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공연 분야, 특히 이제 콘서트나 연극, 뭐 전시회 등등 공연 문화계 전반이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이제 새로운 모델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온라인 콘서트입니다. 예. 현장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었던 그런 공연을 안방에서 진짜 현장에서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콘서트가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얼마 전이었죠. 그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이제 뭐 최초로 1위를 차지한 우리 또 한국의 자랑, 예, 네. 방탄소년단이 이제 유료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동시 접속자가 무려 7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전 세계에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익만 온라인 티켓 수익만 250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콘서트장은 매진되면 끝인데 이런 거는 또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네. 이런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쉬운데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요즘 너무 힘들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문화예술인 분들을 위해서 좀 IT 업계나 정부 부처에서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네티즌들이나 저희들도 이런 분들이 하시는 공연을 좀 돈을 주고 관람할 수 있다면은 또 이분들한테 또 좋은 나름대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뭐 코로나가 오늘 내일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조금 빨리 찾아온 언택트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중간에 저희 퀴즈 나갔었는데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1번 온택트였습니다. 네. 0185번님께서 언젠가는 맞이할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사회지만 강제로 맞이해서 참 씁쓸하네요. 모두 힘내세요. 라고 하셨고요. 7670번님 사람만 보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 저의 모습이 씁쓸합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면을 자꾸만 좀 꺼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요. 0185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정현 씨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골라주고 가셔야죠. 예, 언택트 시대에는 사실 사람의 손길이 좀 가장 그리운 시대라서 네. 옛날 노래 중에 정말 마음을 전하는 그런 따뜻한 손편지가 그리워지는 그런 곡입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